풍선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64페이지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64페이지에 방정식 AX는 B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방정식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X는 B라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개념 박스에 보면 1번, 2번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AX는 B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1번, 자, 개념 박스 보는 거예요, 여러분.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인 거예요. 네, A가 0이 아니면 이건 1차 방정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A가 0인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죠. B가 0이 아니면, 네,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불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수이다 해서 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은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A가 0이라는 거는 0 곱하기 X라는 뜻이고, 그럼 왼쪽은 무조건 0이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도 0이 된다라면 이거는 X가 어떤 X가 들어가든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인데 오른쪽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뭐가 들어가든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1이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거에 따라 각각 또 조건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지금 64페이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24번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24번에 4번 있죠, 여러분. 24번에 4번이요. (24번에 4번)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왼쪽은 3x 더하기 2x-2 그리고 오른쪽은 4x 더하기 4 더하기 x. 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x들은 지금 다 사라지는 형태가 나올 거고, 자, 그래서 x를 5x 빼기 5x 그리고 상수를 다 넘기면 2 더하기 4가 돼서 0 곱하기 x는 6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네, 지금 개념 박스에서 네, 불능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해가 없다. 그래서 이게 불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의 목적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25번이죠. 25번 문제를,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박스에 있는 것처럼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A는 X 앞에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X 앞에 개수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게 0일 때,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에 1번이요. 자, AX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 AX는 1입니다 라고 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1입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요, A가 0입니다가 돼버리면 0 곱하기 X가 1입니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없습니다, 불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해가 없습니다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25-2번이요. 자, 일단 왼쪽 오른쪽 해쳐 모여서 정리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3의 x 그리고 a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첫 번째, a 더하기 3이 0이 아니면, 자, a 더하기 3이 0이 아니라는 거는 굳이 다시 한번 쓰자면 마이너스 3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그냥 x는 네, 나누면 끝납니다. 0이 아니니까 a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5입니다 하면 끝나요. 자, 근데 두 번째요. a 더하기 3이 0이라면,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자, 0 곱하기 x가 되고 오른쪽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자, 밑에 3번이요.
자, 이것도 해처 모여가 되면은 a 빼기 1의 제곱 x, 그 다음에 네, 오른쪽은 그냥 0이네요. 자, 이거는 a 빼기 1의 제곱이 0이 아니면, 네, 다시 말해서 a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x는 0입니다. 이렇게 끝날 거고요. 자, 두 번째요. a-1의 제곱이 0이라면, a가 1이라면 이 부분은 0 곱하기 x는 0입니다가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수히 많다, 네,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하단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네, x 앞에 개수가 0일 때 네, 오른쪽 우변의 형태에 따라서 불능이다, 부정이다. 불능이다, 부정이다 이 용어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해가 없다, 해가 모든 수이다, 모든 실수이다,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64페이지가 그런 문제고요. 네, 넘어가서 65페이지 보면은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내용을 먼저 볼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개념 박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6-1번이요. 이런 식으로, 자, 왼쪽이 절대값인데 오른쪽이 5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굳이 구간을 나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일 때 가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에 만약에 오른쪽에 변수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범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x-2는 풀마 5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가 하나는 7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네, 또는요.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네, 그냥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절대값 없는 부분이 숫자면 그냥 이거는 풀마로 처리해 주셔도 돼요. 자, 두 번째도요. 절대값 x-3인데 오른쪽이 1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x-3은 풀마 1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x는 4 또는 2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3번은 4를 넘겨주게 되면은 x 플러스 1이 4입니다 라고 될 거고요.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다 뭐냐면 오른쪽이 숫자이기 때문에 네, 절대값이 숫자일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4번부터 나오는 것처럼 네, 오른쪽에도 변수가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다 범위 나눠서 문제 푸셔야 돼요, 여러분. 4번 문제를 보는데 절대값 x-1 그리고 오른쪽은 2x-9래요.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게 되면은 절대값은 음수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9입니다 라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0입니다가 나와서 x는 3분의 10입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네,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실 때 이 조건이 절대적이에요. 1번 조건에서는 x가 1보다 작다라는 게 절대적인데 x가 3분의 10입니다 라는 이 값은 저 1보다 작다는 조건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계산했지만 저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조건 안에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면은 절대값은 그냥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x-9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8입니다가 돼서 x는 8입니다가 되죠. 자, 근데 지금 조건이 뭐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x가 8입니다 라는 거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지금 4번 문제의 답은 그냥 x가 8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자, 수직선을 하나 쓱 그리고요. 절대값 x,
절대값의 알맹이가 x-1이잖아요. 알맹이가 0이 되는 값 1을 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하나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1보다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일 때는 플러스, 이런 그림을 좀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좋아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음수로 풀립니다 라는 얘기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양수로 풀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걸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따가 6번, 7번처럼 절대값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7번 문제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조건을 덜 헷갈리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자, 이제 5번이요. 2x 더하기 3, 그게 x-5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알맹이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2분의 3보다 왼쪽, 2분의 3보다 오른쪽. 자,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라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절대값이 음수로 풀린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x 마이너스 5,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3분의 2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잡았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양수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큽니다 라고 됐을 때 2x 더하기 3은 x-5입니다. 절대값은 양수로 풀렸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8입니다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주어진 우리가 잡았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니까 이거는 아예 둘 다 근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조건 모두 다 근이 없습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이랑 7번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 꼭 범위 안 나누고 푸셔도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 어떤 볼로 보시는 거냐면은, 절대값 A가 절대값 B이다 라는 형태. 딱 양쪽 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입니다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3은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x 더하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로 푸셔도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3이 2x 마이너스 1일 때와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로 나누고요. 자, 그럼 이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인 경우니까 x는 4입니다로 끝날 거고, 이거는 3x가 마이너스 2인 경우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요? 둘 다 양쪽에 절대값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냥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입니다로 바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7번이요. 7번이 우리한테 좀 중요한 거고요. 보통 7번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절대값 x. 자, 6번이랑 7번 구별하셔야 돼요. 6번은 양쪽에 각각 절대값이 있는 경우고, 얘는 또 다른 상수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6번처럼 풀 수 없는 거고, 자, 7번은 범위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 자, 절대값 알맹이가 작은 거부터, 알맹이가 0이 되는 값인데 작은 거부터 0, 1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거의 의미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두 개 모두 다 음수로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값 두 개가 모두 다 음수로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값 두 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5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4입니다.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정했던 범위가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2가 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칸이 부족합니다. 자, 두 번째 0에서 1입니다 라고 되면은, 자,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요, 0 쪽은 플러스라는 거고 1을 갖고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풀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0을 갖고 있는 절대값은 그냥 플러스로 풀어주시면 되고 1을 갖고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x-x 플러스 1은 5입니다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0 곱하기 x가 4입니다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범위와 상관없이 근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죠. 우리 64페이지에서 했던 내용이 기억나셔야 돼요. 0 곱하기 x인데 4다, 숫자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근이 없습니다, 불능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은 둘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두 개가 모두 다 플러스로 풀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5입니다. 자, 그럼 2x는 6이 나올 거고 x는 3입니다 라는 건데,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정해준 조건에 이 근이 부합하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3입니다 라는 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은 형태에 따라서 푸는 방식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풍셈 포인트 보시면 1번에 지금, 그러니까 풍셈 포인트 보시면 뭐뭐를 적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1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제에서 봤던 26번에 1, 2번 같은 경우요. 그리고 2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에서 봤던 것 중에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근데 꼭 범위를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7번처럼 꼭 범위를 나누는 방법도 이해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정식에 대한 꼭 필요했던 내용들을 먼저 같이 본 거고요. 이제 넘어가서 66페이지에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푸세요. 그게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 박스의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밑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허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사용하거나 어떤 형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도 허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인수분해해서 해결해 주시고, 자, 이제 옆에 오른쪽에 28번 문제들을 좀 볼 건데, 28-1번도 보면 이거 허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는 0입니다. 당연히 인수분해는 안 될 거고요.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4i가 나옵니다,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풀마 2i입니다가 되겠죠. 갑자기 부호가 이게 왜 생겼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i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i 허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먼저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계산하시면 28번에 4번 같은 경우도 허근이 나올 거니까 그냥 i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 봐주시고, 그 뒤로 넘어가서도 근해 공식은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해주세요. 67페이지 가서도 8번까지 근해 공식은 쭉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21번, 유형 21번, 67페이지 유형 21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근해 공식 쓰시고 i가 붙으면 당연히 허근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29-1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4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근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i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허근 취급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거 다 해주시고, 특히 근의 공식을 쓰는 과정에서 허근이 나온다라는 사실에, 네, 거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6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68페이지 보시면 이제 판별식인데, 네, 판별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당연히 여러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을 안 갖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원래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 넘어오게 되면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 박스에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번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박스에 3번을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어떻게 거기다 써놨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근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복소수를 배운 상태고 허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근이 없는 거지 허근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더라도 허근은 존재합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맞는데 이제 그게 허근을 갖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밑에 68페이지 밑에 근을 판별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판별식을 써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0번들을 문제들을 보면은 30-1번을 보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는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판별식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6. 자,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나올 거고 중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게 추가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8페이지 그리고 69페이지에 12번까지 쭉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유형 23번, 이제 69페이지에 유형 23번을 보시면 자,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판별식을 이제 거꾸로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할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31번을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자, 그러면 31번을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ac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아이고, 중간에 숫자를 빼먹었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아이고, c가 마이너스 k죠.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6 플러스 4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클 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에 따른 부등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쭉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3번을 보시면
K제곱 같은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2차 부등식을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다 해결되게 사라지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이거는 짝수 공식을 쓸게요, 여러분. 짝수 공식을 쓰면 k-1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k제곱인 거잖아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그래서 k제곱이 사라지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k가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니까 k제곱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2차 부등식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쭉 계산하시면 사라지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풍셈 포인트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가서 70페이지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인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처럼 풀어주셔도 되고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32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는 0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1 빼기 4k가 0입니다. 그래서 k는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입니다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4번을 볼게요. 32-4번이요. k-1의 x제곱 더하기 4k-1의 x 빼기 2는 0입니다. 자, 짝수 공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네, 2배를 해주긴 해야 되네요. k-1의 제곱 빼기 k-1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계산을 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빼기가 아니죠. 플러스 2k, 네, 지금 매우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아, 여기가 플러스 2가 아니죠. 네, 큰 산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4k 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실수네요. 플러스 8이네요. 자, 그래서 4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 이게 0인 거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0인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는데도 그냥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4번을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판별식이 0입니다. 이걸 썼는데 거기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면 2k-1 그리고 k-1은 0입니다. 따라서 k는 2분의 1 또는 1입니다. 라고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을 쓰는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옆에 가서 네, 이번엔 허근이에요. 33번을 보시면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있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가 0입니다. 고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1 빼기 k가 되겠죠. 1 빼기 k가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k가 1보다 큽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3번 보시면 중간에 k제곱 같은 거 있더라도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운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2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K제곱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4K제곱은 사라지게 될 거다. 빼기 4K제곱. 그래서 사라질 거고 0보다 작습니다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끝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와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예요, 여러분. 네,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예요. 근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중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이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럼 판별식 0보다 큰 거고요.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그럼 판별식이 0인 거예요. 근데 별말이 없다. 별말이 없이 그냥 실근을 갖습니다. 네, 별말이 없이 그냥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문제에서 실근을 가진다 라고 나오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가면 그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맞아요. 근데 그냥 실근을 가진다 라고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말이라서 치사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문제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등호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중요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면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맞고요. 그냥 실근을 가진다 라고 나오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 거기 70페이지까지 문제 다 풀어 주시고요.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가서 71페이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이고요.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작성. 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고요. 자, 유형 26번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부호 조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35번처럼 곱셈 공식의 활용 같은 거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35번에 1번을 보면, 자, 문제 주어진 지금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그래서 35번에 1번을 봤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달래요. 2죠. 그래서 2번을 보면 당연히 알파 베타 구하라고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3번이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래요. 그럼 이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로 끝나면 되고요.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래요.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빼기 4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8입니다. 로 끝나면 돼요. 자, 5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데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6입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자, 6번은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베타분의 알파. 그래서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 거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이미 우리 5번에서 구해놨죠. 6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봤더니 35번에 없는 문제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36번은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고요.
전개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3이니까 3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8. 네. 제가 워낙 계산을 많이 틀려서. 자, 이제 6번이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라는 거는, 자, 오랜만이지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렇게 돼서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플러스 36, 이런 식으로, 아,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본 유형 중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 73페이지예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네, 중학교 때 다 했던 부분이고요. 37-1번을 보면 주어진 두 근이 1하고 3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근의 합이 4입니다. 그리고 곱은 3입니다.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건데, 만들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합은 부호가 반대라는 거 조심하고요. 자,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x-1, x-3은 0입니다 하고 해서 이걸 전개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입니다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네, 부호를 조심해서 식을 바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를 좀 접근해 주는 것도, 네, 좋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요, 여러분, 마이너스 4고요. 두 근의 곱은, 네, 두 근의 곱은 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지금 2차항 계수는 여전히 1이에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입니다. 자, 합은, 네, 부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면 1 마이너스 4i 1 플러스 4i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을 만들어 보면 합은 2가 될 거고 곱은 17이 됩니다. 그래서 2차항 계수는 여전히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7은 0입니다. 합은 부호 반대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두 근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 수 있습니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가서 38번 같은 경우는, 네, 근의 형태를 가지고 좀 변형시켜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자, 38번에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찾아 놓을 거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먼저 찾아 놓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2차항 계수는 1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 네, 합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 놓은 게 있잖아요. 3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곱은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주는 거니까 그냥 알파 베타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놨죠. 1이라고. 그래서 이 확인해 놓은 거를 가지고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어진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방정식을 만들면 최고차항 계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3x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합에 대한 부호 조심해서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2번이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래요. 자, 그럼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죠. 그래서 5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곱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곱하는 건데, 그럼 알파 베타 그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알파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1이니까 5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주어진 새롭게 만드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합은 항상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고요. 자, 그럼 합은, 아이고, 펜이 막 날아다니네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서 3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곱은 그냥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라서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새롭게 만든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입니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합은 항상 부호 반대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73페이지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제가 안 풀어드린 것도 여러분 당연히 다 푸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 7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제목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은 다 연결이 되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개념 박스를 이건 좀 보셔야 되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개수가 유리수라면, 개수가 유리수인 게 확실하다면 한 근이, 여러분,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면, 그러니까 유리수기 때문에 그 반대말 루트 무리수가 있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한 근이라면 누구도 근이냐면 켤레도 근이라는 겁니다. 켤레요, 여러분. 켤레요. 켤레도 근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개수가 실수라면, 자, 실수의 반대말은 어차피 허수잖아요. 그럼 p 더하기 qi가 근이라면 p 마이너스 qi, 켤레도 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에 보시면 pq는 유리수,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다 있죠. 그걸 다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켤레가 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면은 루트 무리수가 있는 켤레가 근인 거고, 개수가 실수라면 허근에 대한 켤레도 근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방정식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다, 개수가 실수이다, 이거를 문제에서 한국말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쉽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개수가 유리수, 개수가 실수, 이걸 문제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밑에 39번이요. 자, 39번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 근이 다음과 같을 때 다른 한 근과 유리수 ab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 39번의 문제를 보면은 39번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에서 a, b는 유리수,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a, b는 유리수란 말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에는 유리수 a, b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는 당연히 유리수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39-1번의 문제에서 1 빼기 루트 2가 근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2가 근입니다 라는 거라고요. 이유는요, 유리수 a, 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켤레가 근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켤레가 근이란 걸 판단을 해야,
켤레가 근입니다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그냥 A, B를 좀 간단하게 구하겠다는 거죠. 두근의 합은 1 빼기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니까 2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1 빼기 2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B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켤레근이 나와야 유리수라는 걸 가지고 루트에 대한 켤레근이 나오면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처럼 해서 계수를 좀 편하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푸셔야 돼요. 대입해서 무리수의 상등으로 푸셔야 되는데 그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리수라는 조건,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켤레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게 이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면 루트 3 빼기 2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이거 켤레 루트 3 더하기 2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식을 이렇게 쓰셔야죠.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을 써서 켤레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가셔야 켤레는 루트의 부호가 변하는 게 켤레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합은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4 빼기 3이니까 1이 나오겠네요.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B고요. 그래서 켤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뒤에 거 부호 바꾸는 게 아니라 유리수일 땐 루트의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가서 40번이요. 40번 문제는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b는 0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에서 분명히 실수 a, b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허근이 주어지면 그게 켤레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i 빼기 1인데 이거의 켤레근을 i 더하기 1로 쓰면 당연히 안 돼요. 켤레는 i를 바꾸는 겁니다. i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아예 이렇게 적어주고, 제가 허수는 복소수 할 때는 계속 A 더하기 BI를 강조했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켤레근을 잡아주시고,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B입니다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켤레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3번이요. 2i 더하기 루트 2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i를 빼먹었네요.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켤레 잡으면은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자, 순서를 루트 2 더하기 2i로 잡아주고요. 루트 2 마이너스 2i가 돼야 켤레예요, 여러분. 그래서 켤레 확인해 주시고, 두 근의 합은 2루트 2가 되는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은 2 더하기 4니까 6이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B예요.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켤레근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풍셈 포인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계수가 유리수일 때, 계수가 실수일 때 켤레근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을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가 물론 있지만 여러분 이거 꼭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